예, 안녕하십니까. 포항대 기계공학과의 이승철 교수입니다. 오늘 학과 입문 시간에는 인공지능이 기계와 상관이 있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기계공학과 인공지능이 어떻게 접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시간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미케니컬 엔지니어링 공학이죠. 기계공학이죠. 그리고 인공지능 AI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로는 기본적인 인공지능 기술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다가 미케니컬 엔지니어링에서 AI가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고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좀 주로 목적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미케니컬 엔지니어링 기계공학을 어떤 범위를 디파인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뭐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디자인 또는 매뉴팩처링 생산을 하거나 설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미케닉스 또는 재료라든지 고체라든지 그다음 뭐 해석적인 기계공학에서도 어떤 물리적인 현상들을 기계공학적인 현상들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사이언티픽 컴퓨팅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나믹스라든지 컨트롤, 제어에 관련된 이러한 학문 영역들이 세분화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부적인 내용들을 소개를 받았거나 그리고 앞으로 기계공학을 전공을 선택하셔서 들으시면 이러한 내용들을 깊게 다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이쪽 부분에 있는 인공지능은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AI라는 것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고 뭐 머신러닝, 딥러닝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머신러닝에서 뭐 슈퍼바이즈 러닝, 언슈퍼바이즈 러닝 뭐 또 어떤 걸 할까요? 뭐 regression classification, 뭐 dimension reduction, 뭐 clustering 뭐 이런 단어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더 나아가서는 뭐 ANN이라고 해서 artificial neural network이라든지 뭐 딥러닝 뭐 이런 이야기들, 뭐 CNN, convolutional neural net, RNN, 뭐 LSTM 뭐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최소한 단어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뭐 알파고 때문에 뭐 reinforcement learning, 강화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정확한 제가 얼마나 이쪽 인공지능에 관련된 지식들이나 공부를 한 경험이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이러한 키워드들이 있고 기계공학들이 지금 제가 그림을 그린 건 이제 악수를 하면서 잘 서로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쪽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물리 기반의 피직스 기반인 거죠. 기계공학이고.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바라보면 디터미니스틱한 겁니다. 뭐 기계공학적 전반이 다 디터미니스틱하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물리 법칙, 뭐 기계공학을 뭐 정말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배우는 F는 MA에서 시작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F는 MA라는 식에서 뭐 그것이 뭐 캘큘러스 시간에 배웠던 뭐 미분 방정식이라든지 뭐 그런 미분 방정식에서 이니셜 컨디션 또는 바운더리 컨디션이 있으면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디터미니스틱하게 우리가 에스티메이션 할 수, 프리딕션을 할 수 있는 거죠. 정확하게. 당연히 이상적인 경우에 그렇겠지만 그리고 반면 이쪽에 있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피직스 기반이라기보단 사실은 피직스 기반은 전혀 아닌 거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애널리틱스를 하는 겁니다. 통계를 하는 겁니다. 데이터에 있는 데이터는 그냥 숫자 모으기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 엑셀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엑셀 파일에 있는 데이터 뭐 그보다 더 빅데이터로 더 클 수가 있겠지만 그런 엑셀 파일에 그냥 단순하게 엑셀 파일이라고 생각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 데이터에서 제너럴하고 그렇지만 주로 히든 되어 있겠죠. 보이지가 않겠죠. 그러한 것들을 인공지능 기법을 써서 히든한 패턴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노이즈가 있고 언설턴티가 항상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계적으로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학문적으로는 좀 많이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좀 어떻게 보면 거의 좀 반대적인 성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계공학은 디터미니스틱하다고 그리고 뭐 한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최소한 학부 과정에서는 디터미니스틱한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공부를 하고 배우게 될 겁니다. 뭐 대학원에 와서 연구를 한다면 또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리고
반대로 인공지능 쪽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통계적인 기법, 그리고 스토캐스틱하고 프로바빌리스틱한 확률적인 기반, 통계 확률적인 기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두 개를 어떻게 잘 컴바인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킬 세트를 갖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저 사례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기계공학이 이런 것이고 인공지능이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을 컴바인을 하면 이런 것이 나온다는 그렇게 좀 어떤 제가 말로서 또는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기보다는 어떤 데모나 예제나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라든지 모티베이션을 드리는 방향으로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고민을 한 게 기계공학 하면 로봇 생각 여러분들이 많이 떠올리시니까 로봇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여기에 가지고 온 것은 이렇게 로봇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엄청나게 비싼 것도 아니고 아주 그냥 토이 example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여러분들이 잘 만들고 프로그래밍을 하였다고 하면 사실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데모는 뭐냐면 피아노를 치는 로봇이에요.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도레미이지만 자, 이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구학적인 링크가 있는 거예요. 그 링크가 있고 그 다음 여기에 어떤 서브 모터라는 그래서 회전 운동을 하는 거죠. 그 회전 운동의 적당한 적절한 앵글을 가지고 여기 끝에 있는 이 부분에 있는 것이 결국 엔드 이펙트가 돼서 제가 원하는 위치로 패스를 제너레이트를 해야 합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처음 보면은 도라는 패스에서 도의 미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패스를 제너레이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계공학과에 오시면 로보틱스 또는 기구학이라든지 로봇공학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동력학이라든지 이런 수업들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라기보다는 어떠한 이유에서 여기서 제가 손으로 이렇게 건반을 인위적으로 치웠지만 이렇게 옮겼지만 이 로봇은 그 변화된 환경을 인지하지 못하고 애초에 프로그래밍 된 대로만 움직이고 있어요. 대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스마트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스마트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산업 공장이라든지 이런 곳을 아직 경험해 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접하는 공장에 있는 인더스트리얼 로봇은 사전에 엔지니어가 프로그래밍 된 대로만 동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퀄리티 이슈라든지 또는 세이프티 이슈 때문에 특별히 근데 그것이 이제 그렇게 지능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스마트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모티베이션이고 그러면 다음 예제를 한번 보죠. 최소한 도레미라는 패스를 움직인 것이 아니라 도레미를 피아노를 치라는 태스크 또는 미션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스마트하고 그 이유는 기계가 주변의 변화와 상황을 인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동영상에는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사실은 이걸 가능하려면 이 로봇이 뭔가 세상을 인지할 수 있는 센서가 있어야겠죠. 주변을 쳐다볼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위에 제가 카메라를 달았습니다. 사람의 눈 같은 그 카메라를 가지고 이 키보드에 키보드라기보다는 지금은 그냥 아이패드인 거죠. 이것을 인지할 수 있겠죠. 있다고 치고 그러면 여기에 코디네이시 이제 좌표 변화를 하면 나오겠죠. 그러면 다시 여기에서 이렇게 변화를 하기 위해서 엔드 플레이트가 변화가 생겨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여기에 있는 이런 모터들이 어떻게 기존의 그 동작에서 변화가 되어야 되는지를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또 로보틱스나 어떤 기계학적으로 배운 지식들을 다시 써야겠죠. 자,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마트하다는 것은, 지능화하다는 것은 기계공학에서 배운 지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관심 있고 배웠고 더 심화돼서 배우게 될 인공지능이라는 기술들을 활용을 하면 좀 스마트하고 지능화할 수 있는 역할이 잘 컴바인하면 두 개를 이렇게 잘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뭐 제가 예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기계공학에 관련된 것이지만 인공지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초반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원리라든지 알고리즘을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잘 보시면 뭐 어떤 엔지니어링 시스템이 있다고 치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이 뭐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압축된 인포메이션이라든지 축적된 날리지라든지 플러스 어떤 거 예를 들면 그 문제를 풀고 싶다든지 뭐 동력학 문제를 생각하셔도 좋고 물리 문제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것은 거기에 해당하는 first principle, 펀더멘탈한 원리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는 거죠. 열심히 수학도 배우고 물리도 배우고 화학도 배우고 다양한 과목들을 배우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이쪽 패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이러한 엔지니어링 시스템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떠한 시스템이든 여기서 센서를 가지고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취득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나왔으니까 이 데이터는 여기와 관련이 있겠죠. 근데 이 데이터는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이라든지 어떤 통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면 이 데이터는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거기에 해당하는 히든한 제너럴한 패턴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인공지능이 어떤 그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으로 해서 기계공학적인 백그라운드라든지 도메인 난리지를 여러분들이 갖추시고 플러스로 이 방향으로 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 기술들이 결합이 되면 어떻게 보면 좀 더 하나의 어떠한 주어진 엔지니어링 프로블럼을 솔빙하기 위해서 이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이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컴바인해서 하이브리드로 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옵션이 더 많아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그 전체적인 그 그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티베이션 프로블럼으로 뭘 가지고 왔냐면 그 여러분들이 처음 이제 뭐 고등학교 때부터 또는 이제 물리 시간에 배웠던 자유낙하를 한번 그 예시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구에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지구상에 있는 물체가 받고 있는 중력 가속도는 9.8량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뭐 9.8을 여기서는 그냥 원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비티에서.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1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노멀라이징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제가 또 다른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물체가 자유낙하를 하고 있으면 자유낙하를 하고 있는 물체가 느끼는 중력 가속도는 얼마일까요? 이거 물리 문제예요. 물리 문제. 여러분들이 물리를 배우셨다면 뭐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거기에 타고 있는데 여러분이 엘리베이터의 줄이 끊어지면 자유낙하를 하겠죠? 뭐 마찰이 없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중력 가속도는 뭐 느끼는 가속도는 얼마인가? 뭐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뭐 물리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한 거고, 또 다른 방법은 제가 보기에 뭐가 있냐면 가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센서리 시스템과 센서에서 나오는 뭐 예를 들면 전압 시스템을 DAQ를 가지고 그것을 그 전압을 DAQ로 바꾸고 이것을 중력 가속도로 변환하는 뭐 이러한 마이크로 컨트롤러 또는 임베디드 시스템 자체를 만드는 것도 사실 공부하는 게 재미있어요. 이런 것들도 기계공학의 한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자공학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 이 시간에 이 아랫부분은 뭐냐 하면 제가 지금 뭘 하고 싶으냐면 잘 모르겠다면 이러한 그 지금 받는 그러면 실험을 하면 되죠. 실험을. 그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떨어지고 있는 자유낙하를 하고 있는 물체가 느끼는 가속도를 측정하면 되죠. 측정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측정을 하려고 이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 제가 이렇게 해서 측정을 했더니 지금 이쪽에 있는 자유낙하를 하면서 이게 플랫하니까 공기장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시스템을 또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유선으로 이렇게 돼서 공기장을 줄이기 위해서 뭐 아이디어를 하진 않겠지만 이럴 때 또 이제 3D 프린팅을 해서 이제 여기 딱 맞게 이렇게 만들어서 요 물체를 여기에 지금 조교가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뜨릴 거예요. 그리고 떨어뜨리면 그냥 자유낙하를 하는데 이 좌우가 제가 좀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관에다가 지금 정확하게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동영상을 빨리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이 여긴 1인데 그 떨어지고 있는 순간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물리적으로 똑똑해서 알면 좋겠지만 모른다고 가정하면 실험을 하죠. 그래서 데이터를 얻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보면 그건 정답이에요. 자, 그것을 떨어뜨리면 잘 보세요. 지금 떨어지고 있는 동안은 떨어지고 있는 물체가 받는 가속도는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걸 확인을 한 거죠. 컨펌을 한 거죠.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이 경우에는 데이터가 너무 심플하지만 예를 들어서 복잡한 시스템에서 나오는 다양한 채널의 복잡한 예를 들면 고차원의 뭐 형태가 다를 수도 있고 다양한 데이터는 이러면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겠죠. 그 분석을 하는 기술들이 통계도 있고 뭐 통계 같은 거죠. 사실 뭐 인공지능적인 기법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하는 이런 방법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리, 기계공학과 인공지능이 다른 거지만 잘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익숙할 만한 자유낙하의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근본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능이라는 것은 고등동물들 뭐 그냥 사람만은 아니겠지만 여기서 제가 설명을 위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능이라는 것은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지능을 인공적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걸 컴퓨터가 하겠다는 겁니다. 컴퓨터가 좀 제너럴하게는 어떤 머신이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목에 보면 이제 머신 인텔리전스 뭐 로봇이 돼도 좋고 그러면 기계공학적인 시스템이 다루는 어떠한 형태의 머신이 지능화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그 지능이라는 것은 또 인텔리전스라는 것이 우리가 사람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의 지능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것을 기계 시스템하고 매칭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일단은 perception, 인지를 해요.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 방법에는 보거나 듣거나 읽거나 어떤 문맥을 파악한다든지 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모호할 수 있으니까 컨텍스트 어웨어는 일단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양하게 뭐 눈, 코, 입, 냄새도 받고 다 하지 않습니까? 촉감도 있고 이러한 내용들이 사람이 어떤 센싱을 통해서 주변 상황을 인지하는 perception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센서리 데이터를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브레인으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브레인에 가서 여기서 결국 띵킹을 하는 거죠. 뭐 인퍼런스라고 이야기를 해도 좋고 뭐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리즈닝을 할 수도 있고 디시전 메이킹을 할 수도 있고 머릿속에서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뭐 이렇게 단순화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 띵킹 또는 인퍼런스의 결과로 우리가 근육이 있으니까 액션을 취하는 거죠. 액션을. 뭐 이렇게 좀 단순화했습니다. 사람을 이쪽에서. 그러면 이쪽 반대쪽에 머신은 어떻게 우리가 기계공학이 다루는 미케니컬 시스템, 뭐 로봇, 머신 모두 좋습니다. 그러면 퍼셉션을 하기 위해서는 센서가 필요하겠죠? 우리 인퍼런스라는 띵킹을 하기 위해서는 컴퓨테이션을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죠. 그다음 액션을 하기 위해서는 액션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근육에 해당하는 그것을 여러분 생각 자동차면 내연기관 엔진일 테고 요즘은 모터겠죠.
뭐 모터일 수도 있고 전기 자동차, 그리고 다양한 뭐 서보라든지 어떤 모터 그걸 해서 액추에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계 쪽에 해당하는 sensors, computation, actuator. 그런데 진흥화라는 것은 꼭 하나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요즘은 많은 부분들이 AI가 그것을 커버하고 있고, 뭐 예를 들어 센서에서만 AI가 필요하냐? 컴퓨테이션 할 때만 AI가 필요하냐? 액추에이터 할 모든 부분에서 각각의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지능화에 또는 인텔리전스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 뭐 여기에 대한 설명들을 예시들을 제가 좀 가지고 오려고 여러분들 가지러 노력을 했고, 그걸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상을 바라보는 퍼셉션 중에서 가장 유명한 영상, 우리 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배우셨을 겁니다. 뭐 ANN, CNN, 컨볼루셔널 뉴럴넷을 통해서 이미지, 그 중에서 대부분 뭐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커리큘럼을 배웠는지는 들여다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그 엠니스트 데이터셋으로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뭐 핸드리튼 뭐 이렇게 쓴 거죠. 뭐 0, 1, 2, 3 이러한 핸드리튼을 이미지적으로 받아서 뭐 28 x 28 픽셀의 뭐 그레이 스케일에서 뭐 이런 그런 걸 했을 거예요 아마. CNN 구조를 통해서 뭐 CNN 레이어를 몇 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주로 제가 예측컨대 파이썬으로 코딩을 한번 해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0부터 9까지니까 클래스가 10개인 10 classes classification problem을 풀어 보셨을 거예요. 예, 뭐 그래서 그 원리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는 우리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기계공학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의 많은 부분들은 실제로 그러니까 구현을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파이썬이나 컴퓨터 상에서 당연히 알고리즘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좀 저는 마인드셋이 어떠냐면, 특히 제가 이제 기계공학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어떤 가상공간이나 벌처한 것도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당연히 중요해요. 플러스 그것을 텐저블하게 만드는 것도 우리 엔지니어가 갖춰야 될 소양 또는 스킬셋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그래서 지금 뭐 요게 이제 쓰여진 거고, 요게 카메라입니다. 카메라로 찍어야겠죠. 그럼 여기에 이제 이렇게 통해서 이제 그 찍힌 영상이 뭐 라즈베리 파이라는 인베디드 시스템에 들어가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 CNN 아키텍처 스트럭처가 학습된 모델이 저기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버튼을 누르면 그 실행이 될 거고, 그 클래스가 10개였죠. 그 클래스를 가지고 여기에 보면 7 세그먼트의 그 숫자를 디스플레이하는 시스템을 정확하게 만들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는 것처럼 6을 보면 6이라는 숫자를 인지를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배웠던 엠니스 데이터셋이 실제로 지금 리얼타임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7. 여기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지금 많은데, 첫 번째로 뭐냐 하면 이렇게 잠시만요. 이렇게 제가 대충 놨어요. 인풋에서의 어떤 언설턴티도 어느 정도는, 노이즈가 들어가거나 언설턴티가 있어도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시스템은 그래서 어느 정도는 스테이블하고 로버스트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카메라에서 영상 데이터를 바깥 세상을 인지하기 위한 센서리 시스템인 거고, 여기서 컴퓨테이션을 하고, 이제 액추에이터가 여기서는 모터는 아니지만 디스플레이를 한 겁니다. 액추에이터가 뭔가 실제로 뭔가를 움직이진 않지만 디스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 정보를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서는 뭐 영상이지만 카메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심 있는 어떤 시스템의 다양한 형태의 다른 인풋 타입이 있을 테고, 거기에 해당하는 센서를 쓰면 돼요. 네, 그리고 나서 꼭 딥러닝이 필요는 없겠지만 머신러닝이 됐든 뭔가 우리가 그 컴퓨테이션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뭐 디스플레이를 한다든지 다운스트림의 어떤 서브 시스템에 또는 그 정보를 넘겨준다든지 아니면 그걸 가지고 제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토이 데모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뭐 영상이지만 다음 소리를 들어야겠죠? 소리를 듣는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리를 보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이미지만 우리가 여러분 CNN에 익숙하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 CNN뿐만 아니라 사운드에 대한 것도 한번 여러분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이긴 하지만 한번 여러분들에게 데모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이 버튼이 두 개가 있어요. 뭐 빨간색과 녹색 있고 스피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 두 개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스피커가 소리를 낼 거예요. 그럼 이 마이크로폰이 소리를 받아서 쭉 와서 학습된 뭐 RNN이겠죠. 예, Recurrent Neural Net에 의해서 클래시피케이션 하고 그 결과를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결과를 LED로 디스플레이를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한번 동영상을 먼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빨간색하고 녹색이 사람 귀에는 그렇게 다르게 들리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슈퍼바이저 러닝으로서 정확하게 빨간색일 때 소리를 계속 들려주고 이것은 빨간색이라고 레이블링을 줬고 녹색이라고 소리를 들려주고 이것은 녹색이라고 레이블링을 했고 그 차이는 사람이 느낄 필요는 없어요. 인공지능이 그 차이를 스스로 느끼게 학습이 된 거죠. 예, 그런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건 디테일한 내용이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뭘 하냐면 뭐 원리라기보다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사운드도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분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그런 알고리즘들이 있고 그것을 특히 기계공학적으로는 구현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인지를 했으니까 그리고 인지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의 퍼셉션을 했고 뭐 컴퓨테이션까지 같이 했다고 치죠.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결국은 액션을 취해야 되고 액추에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관장하는 것이 컨트롤, 제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계공학에서 동력학을 배우고 다이나믹스를 배우고 그 다음 시스템 다이나믹스라든지 아니면 뭐 제어를 배우게 될 텐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최근 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알파고가 뭐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어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액추에이터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reinforcement learning을 많이 설명을 할 때 보통 어떤 예시를 드냐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마우스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의도된 건 아닙니다. 여기를 눌렀다고 치죠, 이 페달을. 그랬더니 치즈가 그냥 툭 튀어나왔어요. 됐죠? 그러면 뭐 처음이니까 뭐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또 하다가 또 우연히 여기를 눌렀는데 또 나왔어요. 그러면 뭐 아무리 뭐 생지긴 하지만 어떠한 패턴들을 학습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배운 거죠. 아, 이걸 누르면 얘가 치즈가 나오는구나. 그러면 이제 배가 고플 때마다 가서 누르겠죠. 자, 이걸 좀 수학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reinforcement learning의 여기가 에이전트고, 이게 에이전트고, 이 에이전트가 어떠한 액션을 취했어요. 누를 수도 있고 안 누를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이 주변 시스템이 여기선 예를 들면 치즈지만 어떤 리워드를 보상을 주는 겁니다. 뭐 보상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반대의 경우에는 페널티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제어라든지 광학학습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더 펀더멘탈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 이제 기계공학적 관점에서 기계도 사람처럼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것인가. 이거 사실 아주 펀더멘탈한 질문이에요. 빅 퀘스천입니다.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죠. 어릴 때부터. 뭐 걷는 거라든지 자전거를 타기란 그런 것들 사람이 배우는 것처럼 기계도 배울 수 있을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제어라는 건 뭐냐 하면 사람이 완벽하게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고 모델링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레퍼런스에서 로봇이 벗어나면 거기에 반대로 가게 하는 제어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모든 것들을 모든 것들이라기보다는 많은 부분들을 프로그래밍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reinforcement learning은 철학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기계도 사람이 새로운 것을 배우듯이 배우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뭐 reinforcement learning이나 뭐 알파고 이런 것이 인공지능에서 시작은 했지만 기계공학적인 시스템과 잘 컴바인되고 특히 제어적인 부분에서 해서 재미있게 연구할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예시를 들 건데 뭐냐 하면 이 프라이팬으로 이렇게 그래서 플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플립을 하는지 플립을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플립을 하게 배우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못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페널티가 갈 겁니다. 또 페널티가 잘 못했다고 가르칠 겁니다. 또 잘 못했다고 가르칠 거예요. 우연히 잘 됐겠죠. 지금 잘했다고 칭찬할 겁니다. 그러면 얘가 그때부터 뭐 지금 한 50번 정도 트라이를 했더니 뭔가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게 재밌는 동영상인데 이건 뭐 저희가 연구를 한 건 아니지만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 로봇이 제가 예전에 좀 전에 피아노를 친 로봇을 그래서 여기가 조인트가 이렇게 있겠죠. 뭐 복잡하게.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제어의 관점에서 사전에 다 프로그래밍한 대로 하면 절대로 이걸 할 수가 많이 챌린징 할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한 거냐?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사방에 카메라가 있다고 치죠. 그래서 얘의 성공과 실패를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그렇게 해서 그냥 어떤 특정 앵글로 그냥 트라이 하게 하는 겁니다. 잘못되면 페널티를 줄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이 머신이, 이 기계가 우리 페널티를 받았으니 기존에 했던 익스피리언스는 오히려 네거티브하게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좋은 보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뭔가 이제 머신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내가 이런 컨피규레이션에서 이러한 각각 앵글의 조인트의 위치와 속도로 뭔가를 액추에이트를 했더니 좋은 리워드를 받지? 스스로 그 컨피규레이션을 figure it out 하게 하는 그래서 완전히 지금 이 학습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컨트롤 스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다시 요지는 결론은 강화학습이 특히나 기계공학에 좀 세부적으로는 제어와 컴바인되어서 우리가 기존에 하지 못했던 것들 또는 다른 접근 방법으로 해볼 수 있는 영역이 아주 많이 있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10년에 버클리에서 뭘 했었냐면 동영상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로봇이 이렇게 타올을 폴딩하는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50배로 빨리 돌린 거예요. 근데 어마어마한 겁니다. 왜냐하면 특정하게 이렇게 적으라고 사전에 프로그램이 된 것이 아니라 이 로봇이 비전이라든지 다양한 센서리 시스템을 통해서 인지를 하고 강화학습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배워서 스스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의 장점은 뭐냐 하면 새로운 타입의 학습에 사용되지 않았던 타올이 오더라도 배웠기 때문에 뭔가를 스스로 띵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 동영상에서 그런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강화학습에 대한 것에 대한 유명한 동영상이 있어서 같이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제가 사람에 비유해서 기계와 시스템에서 인지를 하고 컴퓨테이션을 하고 또는 액추에이션을 하고 액션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인공지능에 적용된 응용 사례들을 좀 이렇게 좀 조각조각 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뭐냐면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실제로 지금 K리그예요. K리그의 한쪽 뭐 요렇게 고정된 카메라로 이걸 촬영을 했습니다. 실제로 K리그를. 그리고 나서 지금 보면 여기에 축구공이 있어요. 축구공이. 그러면 동영상을 한번 보죠. 축구공이 지금 실시간으로 축구공의 위치가 디텍션 되고 플러스 동영상이니까 트래킹도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컴퓨터 비전이에요. 인공지능이에요. 지금 학문의 영역을 따르자면 기계공학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영상이 들어왔고 이미지 그 동영상이니까 이미지가 프레임으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프레임에서 공의 위치를 디텍션하는 그 알고리즘을 쓴 겁니다. 오브젝트 디텍션 알고리즘을 뭐 여러분들 배우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플러스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공의 위치가 여기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여기 있겠죠? 뭐 이렇게 공이 이렇게 가겠죠? 왜냐하면 이게 물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프레임과 프레임 간에 시간축이 있는 겁니다. 그 시간축에서 뭐냐면 공이 첫 번째 프레임이 여기 있었다면 그 다음 프레임은 당연히 여기에서의 속도가 있으니까 어떤 특정 위치로 가면 우리가 프리딕션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프레임이 왔을 때의 오브젝트 디텍션도 할 테고 그래서 좀 여러 하면 칼만 필터라는 이야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데 공의 위치를 그 전 프레임에서 모델을 가지고 프리딕션을 하고 거기에서 또 이 시간에 또 이 프레임에 해당하는 오브젝트 디텍션을 인공지능을 할 거니까 여기에서 측정된 메저먼트를 가지고 프리딕션과 메저먼트를 가지고 더 정확한 위치를 업데이트하고 이것이 반복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원리로 예를 들어서 공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트래킹을 했어요. 예, 뭐 지금까지 말했던 뭐 칼만 필터 이런 걸 전혀 모르셔도 됩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하면 이거는 뭐 기용하고 상관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러한 기술들을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까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엔지니어링 관점에서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디에 뭐 소위 말해서 뭐 이렇게 좋은 기술이 있는 것 같은데 어디에 써먹을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많은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시죠. 스코틀랜드 2부 리그 경기에 야심차게 AI 중계 카메라가 동원됐습니다. 자동으로 공만 쫓아다니게 설정. 자, 뭐 이건 이제 어디 뉴스에 나온 건데 보죠. 공의 위치를 알 수 있어요. 그러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개발되고 여러분들이 구현을 했다고 치죠. 그러면 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카메라맨이 있다고 치죠. 카메라맨이 중계를 해야 되니까 공이 항상 그렇진 않겠지만 공이 그 카메라 전체 화면에 어느 정도 센터에 있으면 이렇게 공을 따라다녀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 카메라맨이 매뉴얼리 하고 있다고 치죠. 매뉴얼리. 그러면 방금 말한 공의 위치와 트래킹이 가능한 기술이 도입이 되면 이 화면에서 공의 위치를 아니까 그러면 그 공을 항상 화면의 센터에 가게끔 카메라를 움직이면 되겠죠. 이것도 제어죠. 기계공학적인. 그렇게 해서 아이디얼하게는 공의 위치를 자동으로 트래킹을 하면서 촬영을 할 수 있는 카메라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더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카메라맨이 없어도 되는 거죠. 무인으로. 근데 뭐 그렇다기보다는 카메라맨이 옆에 대기를 해 있고 무인으로 동작하면서 어떤 돌발 상황들을 사람이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뭐 그런 시스템 아니면 그런 뭐 중계 시스템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혀 제가 보기에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제가 드리고 말씀은 뭐냐 하면 인공지능적으로 개발된 기술이 있을 테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뭐 산업적으로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요 스텝도 단순히 여기에 있던 기술들을 가져다 쓰는 거 아니에요. 상당히 이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만큼 중요한 노력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그만큼 소중한 작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공학적인 어플리케이션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고도화하고 구체화하고 구현하는데 드는 그리고 뭐 단순하게 그냥 갖다 쓸 수 있는 경우면 쓸 수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변형을 해야 되거나 인핸스먼트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고민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좀 기계공학이랑 더 많이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건설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화공되니까 포스코 어떤 매뉴팩처링 사이트 또는 뭐 발전소라든지 뭐 어떤 제품을 생산을 하거나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자동화되는 시스템도 있지만 사람이 함께 일을 해야 되는 영역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좀 안타깝게도 뭐 실수라든지 뭐 아니면 해서 산업 안전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죠. 안 일어나면 가장 좋겠지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것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워낙 크리티컬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안 일어나게 해야 되는 노력도 동시에 해야 되는 겁니다. 뭔가 제품을 만들어내는 노력도 해야 되지만 지금은 이제는 안전하게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해졌어요. 그러면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영상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 그 작업 현장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어떤 건설 현장에 뭐 CCTV가 있었다고 치죠. 그러면 그 CCTV를 가지고 물체를 디텍션하고 트래킹할 수 여기서 이제 물체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CCTV에서 요렇게 사람들의 위치를 디텍션을 하고 있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계속 따라다니고 있어요. 자, 그럼 뭐냐? 사람이 어떠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위험한 사람이 가서는 안 되는 위치에 사람이 간다면 이미지적으로 CCTV의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디텍션을 할 수 있고 워닝을 할 수 있거나 또는 위험한 동작 해서는 안 되는 동작을 한다든지 그리고 뭐 여기에서 어떤 지금 어떤 뭐 예를 모르 어떤 크레인이 이렇게 오고 그러면 사전에 그 관계성을 인지를 한다면 뭔가 워닝을 할 수 있고 디텍션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뭐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 영상 기반의 좀 스마트한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하여서 산업재해, 산업 사고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러한 어플리케이션.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계의 영역일 수도 있는 거예요. 기계의 영역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을 저는 관심 있고 좀 연구에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이것을 인더스트리 쪽의 어플리케이션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기계공학적인 중심에서의 사례를 지금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 저희 그 언론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서 기계 설비 고장 한눈에 찾는 천리안 AI 머신 비전 개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연구실이 기계연구원과 함께 협업을 공동 연구를 해서 나온 건데 뭐냐 하면 우리가 제품을 만들죠. 공장은. 제일 우선은 좋은 제품을 퀄리티 불량이 없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품 자체가 잘 만들어졌는지도 중요하고 플러스 제품을 만드는 것은 설비겠죠. 그 설비가 좋은 건강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람이 좋은 건강 상태에서 뭔가 그 건설적인 일을 하듯이 설비도 항상 건강해야 되는 거죠. 설비가 어떤 이상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러한 설비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은 불량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설비의 어떤 건전성, 설비의 이상 유무를 설비의 상태를 사전에 알고 우리가 모니터링 하는 것도 그 매뉴팩처링 환경, 뭐 요즘 여기가 여러분들이 뭐 얘기 많이 듣는 뭐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공장, 4차 산업혁명, 뭐 인더스트리 4.0, 뭐 이런 것들이 큰 범주에서 하나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설비 고장에 대한 어떤 설비 상태를 모니터링을 하는 이러한 큰 영역에도 인공지능이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이 기계 분야에서 특히 거기 매뉴팩처링 제조에서도 특히나 더 설비의 상태 모니터링이 하나 예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인공지능으로 기계의 고장을 찾는다라는 저희의 어떤 연구 결과가 그 언론 홍보가 된 것이 있는데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기계설비 분석을 위해서는 여러 개의 진동 센서로 신호를 측정한 뒤 수집된 신호를 전문가가 분석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생략하고 영상과 데이터 학습만으로 기계 설비의 이상 여부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사람의 뇌와 같은 인공신경망을 이용해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발견하고 이를 스스로 분석하는 딥러닝 기술이 동원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한 것은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어떤 설비의 진동이 있는 것을 자동으로 영상 기반으로 디텍션할 수 있는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비가 만약에 많이 떨리고 있으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설비의 떨림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진동 센서라든지 가속도 센서를 일일이 붙여야 되는 거죠. 다 검사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뭐 붙여서 진동이 좀 심하면 이게 눈으로 봐서 진동이 그건 뭐 당연히 찾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비주얼 인스펙션을 했을 때 작업자가 차이가 없다면 근데 카메라를 들고 와서 사람은 인지할 수 없지만 카메라에 인공지능이 탑재된 카메라를 가지고 그 진동을 이런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어떻게 붉게 하이라이트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 원인 능력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니까 어떤 설비의 고장이라든지 이상 상태를 디텍션할 수 있고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것은 저희 연구실이 표준과학연구원이랑 같이 협업을 한 연구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산에서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면 목소리의 위치와 크기를 시각화해서 위치를 찾는다는 거. 이건 뭐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겨울 뭐 등산을 했었는데 조난을 당했다고 하죠. 그러면 그 조난자를 빨리 구조를 해야겠죠. 뭐 예를 들어 소방서에서. 그러기 위해서 주로 하는 방법들이 뭐냐 하면 뭐 마지막 여러분 핸드폰의 어떤 GPS 시그널이라든지 아니면 뭐 드론을 띄워서 이제 드론에 카메라가 있으니까 비주얼 인스펙션을 통해서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여름에 나무가 우거지다고 하죠. 그러면 잘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있으면. 그랬을 때 어떤 소리, 예를 들어 그 조난자가 살려달라고 살려주세요라고 소리 구조 요청을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면 마이크를 통해서 그 소리가 나는 위치를 우리가 그 로컬라이제이션 할 수 있다면 사람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에도 마이크에서 들리는 소리가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를 인지하는 것도 인공지능 기술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동영상을 보여드리면 저희 포항공대 팀은 데이터를 잘 분석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저희가 풀려고 하는 음향이라든지 소리, 진동에 대한 물리적 이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표준연에서 하는 팀과 저희가 찾게 되어서 공동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왜 이 무비 클립을 제가 끊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냐 하면 저희는 기계공학을 하지만 인공지능에 좀 더 포커스가 되어 있었고 근데 이제 소리라는 것은 이제 어코스틱, 웨이브, 그러니까 물린 거예요. 물리고 기계공학에서 만약 소음, 진동 영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 집단을 찾아간 거예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물리적인 지식이 부족하다. 도메인 지식이 부족하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도메인 지식에 어떤 실험이라든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나오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그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뭐 하려고 했던 소리가 나는 위치를 로컬라이제이션 하는 위치를 찾는 것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한 거죠. 그렇게 협업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잘 아는 기계 어떤 그 시스템 전문가, 도메인 전문가 그리고 데이터를 잘 처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 전문가가 서로 콜라보레이션을 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이제 최근에 언론 보도가 되었는데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더 잘 요약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의 위치와 크기를 정확하게 시각화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탐지 기술이 국내에서 개발됐습니다. 조난사고나 가스 유출사고 발생 시 그 위치를 정확히 알아내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영호 기자입니다. 산속에서 실종자를 찾기 위해 군경이 합동수색을 벌입니다. 열화상 카메라와 무인 드론을 투입해도 수색 범위가 넓어 실종자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실종자의 소리까지 제대로 포착한다면 수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리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조난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거가 조금 더 이제 더 수색을 하기가 좀 편하고 좀 더 빨리 이제 환자를 이제 찾을 수가 있겠죠. 다양한 음향 데이터를 구현하기 위해 쉬운 6개 스피커를 구 형태로 배치한 음향 실험실입니다. 스피커 가운데 2개의 구조 신호를 보냅니다. 고성능 마이크로 감지한 음성 신호를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자 구조 신호를 보낸 스피커가 붉은색으로 표시됩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포스텍 공동연구팀이 개발한 실시간 음원 위치 추적 기술입니다. 소리의 위치와 크기를 이미지로 변환하는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지도처럼 시각화해 쉽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존 방법보다 10배 이상 정확하고 연산 시간도 10분의 1로 단축돼 조난자의 위치 추적은 물론 가스 유출이나 누수 사고, 군사 분야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방으로 가게 되면 적군의 화기, 대포나 총소리를 소리로 위치를 파악하는 데도 쓸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내년쯤 수색 드론에 고성능 마이크를 달고 실종자를 수색하는 실증 실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용호입니다. 예, 여러분들 뭐 잘 들어보셨겠지만 저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인공지능 기술을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많이 활용하고 싶은 거예요. 응용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게 뭐 여기 있는 어떤 이런 좋은 인공지능 기술을 그냥 그대로 갖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좋은 문제를 디파인해야 되고 발굴해야 되고 디파인해야 되고 그것이 사회적으로도 더 도움이 되어야 되는 거고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 저는 좀 많이 고민하고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이런 조난자 뭐 구조라든지 근데 그것을 기존에 쓰고 있던 어떤 비주얼 인스펙션 플러스입니다. 뭐 소리에 기반해서 그 위치를 찾는다든지 그러기 위해서 필요했던 기술들의 도메인이 어코스틱스를 알아야 되고 웨이브를 알아야 되고 플러스 근데 그것을 어떤 피직스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기법으로 접목을 시켜본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또 하나를 더 들어보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소리라고 하면 귀로 듣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저희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소리를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리를 보다로 저희의 연구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We introduce the joint research team of Poh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as well as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tandards and Science, which has led the domestic fields of sound sources and AI technologies. 도메인 전문가와 인공지능 전문가가 만나서 협업을 통해서 좋은 결과의 예시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소리라는 것은 귀로 듣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인공지능 기법을 써서 비주얼라이제이션 시키고 시각함으로써 눈으로 볼 수 있게 한 거죠. 소리의 위치가 아는 거니까.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이퀴벌런트하게 그 형태를 변화시키는 거고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그것을 인공지능 기법을 써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연구실에 지금까지는 제가 기계공학에서 인공지능이 쓰여진 사례를 많이 보여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계공학이 인공지능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을 잘 알고 있고 기계공학에 대한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면 결합을 해서 누구도 할 수 없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응용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연구를 할 수 있겠구나, 공부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연구실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 그 동아 사이언스에서 저희 연구실 동영상을 좀 만들어 주셨는데 그걸 좀 보고 시작을 하죠. 저희 연구실은 산업인공지능연구실로서 인공지능 기술을 다양한 산업군에 활용하여서 융복합 혁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다양한 분야의 인공지능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기계 분야, 특히 제조 분야, 공장에서 물건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제품을 자동으로 검사를 한다든지 설비에 문제가 없는지를 스스로 자간 진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을 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연구실 간단한 첫 소개 일부였는데요. 저는 연구실 이름이 산업인공지능 연구실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메인이라기보다는 산업 쪽이 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서, 그렇다고 해서 뭐 단순하게 인공지능이 있는 알고리즘을 갖다 쓰는 건 아니에요. 갖다 쓸 수도 있겠지만 갖다 쓸 수 없는 상황이면 여기에 대한 것들을 변형시키고 또 개발할 수 있고, 아니면 여기에 맞게끔 뭔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을 개발하거나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고민을 한 게 기계 인공지능으로 할지 산업 인공지능으로 할지 사실 초반에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이 인공지능 기술을 기계에 한정 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계뿐만 아니라 매니팩처링은 크게 보면 기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떤 매니팩처링이라든지 머티리얼 사이언스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뭐 병원에서 올려오는 임상 데이터니까 헬스케어 또는 뭐 메디컬 쪽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사실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인공지능 기술인 거고, 이게 기계 시스템에서는 이런 데이터가 기계 시스템에서 나올 수도 있고 뭐 재료 시스템에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병원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단 우리가 이 도메인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는 또 다른 어떤 팩터가 될 수 있겠지만, 기계라면 우리가 만약에 잘 알고 있고, 만약에 재료가 잘 모른다 그러면 재료 도메인 지식 같이 협업을 하면 되는 거죠. 병원이면 병원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면서 소통을 많이 하고 그쪽의 도메인 날리지들을 배워가는 거죠. 배워가서 서로 기존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보죠. 인공지능이라는 알고리즘 트는 기술을 중심으로 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산업 분야의 문제를 푸는 곳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기술 자체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서 다양한 사회 분야에 또는 산업 분야에 여러분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싶고,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연구실에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제가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에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들이 있을 테고, 그 주변에 그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즘 뭐 그것을 그 AI X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던데, X가 이제 다양한 서로 다른 도메인 또는 필드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몇 가지 정도의 그 X에 좀 저희들은 집중을 해서 인공지능을 접목하고 적용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으냐 하면, 기계공학에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딥러닝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인공지능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저도 좀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초창기에는 그냥 어떤 정리된 어떤 생각 없이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연구를 하면서 그리고 경험을 하면서 이제 좀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이제 좀 정리가 좀 되고 있는데, 크게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미케니컬 엔지니어링이 이제 결합이 되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 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은 큰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순수하게 그냥 데이터 드리븐 인공지능입니다. 그냥 데이터가 주어지면 예를 들어 기계 시스템에서 나오는 데이터라고 치죠. 그것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히든하지만 제너럴한 패턴들을 배우는 거죠. 그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일부의 데이터가 있다고 치죠. 근데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할 겁니다. 그 딥러닝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가 필요하고 데이터 양질의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것을 학습하는데 시간이 오래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현실은 이런 양질의 많은 데이터가 존재하는 것이 그런 케이스, 그렇게 나이스한 상황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스몰 데이터셋에 데이터가 많지 않은데 데이터적인 기법들을 쓰고 싶고, 그랬을 때 우리가 잘 고민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시스템의 전체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는 어떤 파셜하게 피지컬한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있다.
라고 보면 뭐 그게 뭐 어떤 더 경험일 수도 있고 뭐 그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수학적인 식으로 표현이 됐을 수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배운 뭐라고 할까요? 뭐 무분방정식도 좋고 어떤 다이나믹스를 우리가 일부라도 알고 있다고 하죠. 잘 생각해 보면 그러한 다이나믹스도 기존의 인간이 인공지능적으로 데이터를 또는 실험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인간이 그 관계성을 유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성을 알매도 굳이 모른다고 생각하고 데이터에만 의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여기에다가 뭐 피직스 또는 knowledge guided AI라고 했습니다. 뭐 또는 informed라고 해도 좋습니다. 피직스가 있고 데이터가 일부가 있으면 그것을 잘 학습을 할 때 이 피직스를 어떻게 뭐 네트워크에 뭐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인베디딩을 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그러한 연구들이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 그 물리 어떤 현상이 복잡해요. 그게 복잡한 시스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서브 시스템들이 너무나 많이 인터커넥트 되어 가지고 시스템 자체가 너무 복잡하다. 뭐 어떤 경우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인 지식들 또는 기계적인 공학적인 지식들로 해석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하죠. 아니면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뭐 소위 말해서 가성비가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다든지. 그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그 시스템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통해서 그 시스템을 지배하는 관계 또는 물리, 어떤 난리지를 우리가 역으로 디스커버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데이터 드리븐 knowledge 디스커버리를 하는 거죠. 또는 디스커버리 오브 피직스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큰 세 가지 줄기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기계공학을 중심으로 했을 때 그냥 AI가 있으면 그냥 순수하게 데이터로 할 거냐, 그리고 아니면 데이터 일부, 피직스 일부를 컴바인을 할 거냐, 아니면 이 피직스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발견하지 못하고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 그러한 실제 시스템이 나오는 데이터는 있을 테니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피직스를 역으로 이해하자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큰 줄기의 방향성으로 지금 물리 기반이라든지 어떤 기계공학적 또는 엔지니어링 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지금 많은 이런 쪽 방향 디렉션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또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최근 여러분들 뭐 뉴스에서 애플이 포항에 이제 오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애플이 사실 이제 포항에 오면서 두 가지를 해요. 첫 번째는 애플 아카데미. 이것은 그 프로그래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꼭지가 뭐냐 하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애플 Manufacturing R&D Accelerator, 제조 R&D 지원 센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포항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큰 아이디어는 뭐냐 하면 한국에 있는 중소 중견 기업들, 여기서는 뭐 Small and Medium Enterprise SME라고 하는데, 이러한 애플이 가지고 있는 매니팩처링 노하우를 중소기업을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곳에 지금 저희가 근데 우리가 기계공학 또는 산업공학 기반을 가지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여기 지금 이 애플 매니팩처링 R&D 엑셀러레이터에 많이 인발부가 되어서 소위 말하는 스마트 매니팩처링을 어떻게 이 지역에 아니면 이 한국에 있는 중소중견 기업을 지원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 하면 결국은 우리가 인공지능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뭐 다양한 영역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게 제조로 설명을 드리면 제조 쪽에서 실질적으로 좋은 프로덕트를 싼 가격에 만들어내기 위해서 스마트화를 할 필요가 있고 그 스마트화의 또는 자동화의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이 접목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중요성에서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4차 산업혁명, 애플도 함께 그 길을 걸으려고 포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 내용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이제 좀 장시간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길게 인공지능과 기계공학, 기계공학과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마무리를 하면 좋을까를 좀 고민을 해보다가 제가 이제 자주 좋아하는 게 제가 이렇게 말로 해서 설명하는 것보다 거기에 해당하는 영상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그 동영상을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동영상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인공지능과 기계공학의 앞으로 미래를 제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동영상입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이게 지금 뭐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감을 아직 못 잡으신 분도 계실 텐데 제가 보기에 뭐 스프링클러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물이 촥 뿌려지는데 여러분들 물리 시간에 이 공을 뭐 예를 들어 아이디어나 상황이겠죠. 뭐 공기 저항도 없고 공을 탁 던지면 이렇게 여기 보면 공을 던지면 여기서 이렇게 뭐 이런 걸 배웠을 거예요. 뭐 세타로 뭐 V0 속도로 공을 던지면 이게 트레젝토리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리 기계에서. 그리고 이것은 디터미니스틱하게 쫙 가요. 이렇게 배웠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우고 여러분 다 그렇게 배웠을 겁니다. 근데 지금 보는 것처럼 실제 스프링클러에서 물을 뿌리면 궤적이 하나인가요? 궤적이 하나가 아니죠, 지금. 궤적이 뭐 이렇게 궤적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이렇게 배웠어요. 물리 시간에. 자, 현실과 이상은 괴리가 있습니다. 차이. 뭐 괴리라기보단 갭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현실의 모든 것들을 100%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플리파이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가정들이 들어가야 돼요. 아이디어라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말한 것처럼 공기 저항도 없죠. 바람도 불지 않죠. 뭐 습도 뭐 그런 것들을 다 지금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겠죠. 어떤 학문적인 체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게 그러면서 물리학이 발전하고 기계공학이 발전을 한 건데 현실은 거기에 항상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뭐냐 하면 그걸 뭉뚱그려서 우리는 uncertainty라고 할게요. uncertainty. 우리가 바람을 랜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uncertainty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approximation error가 항상 발생하게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쩔 수 없는 텀이냐라고 보면 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러한 불확실성이 있지만 예를 들어 여기서 이 방향으로 던지면 이 방향으로 가진 않잖아요. 최소한. 이렇게 간다는 건 알고 있죠. 그래서 아이디어란 케이스의 제너럴한 디렉션을 가이드해 줍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기계공학적인 지식들은. 경향성은 알려줘요. 하지만 이러한 discrepancy가 있는 거죠. approximation error 또는 disturbance 또는 uncertainty에 의해서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은 실험을 하거나 측정을 통해서 리얼 데이터를 통해서 그것은 인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 디터미니스틱하고 아이디어란 거에서 그 차이가 나는 것들을 가장 잘 represent 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은 인공지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인공지능.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 고민을 하시면 인공지능과 앞으로의 기계공학적이 어떻게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잘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결합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동영상으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을 다시 가지고 왔어요. 이 방향에 대한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 몇 년 전에 이제 달파 챌린지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난 상황에서 사람이 들어가기 힘든 경우에 예를 들어서 로봇이 들어가서 그런 작업을 태스크가 있었어요. 그래서 쭉 해서 뭐 성공 사례들 많이 보여드렸는데 지금 여기는 보면 페일한 걸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든지 요즘 뭐 화려한 뭐 로봇 예를 들면 로봇 동영상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유튜브에서
그러한 경우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처럼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부족해요. 자,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뭐 예를 들면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뭐 단순하게 좀 심플리파이해서 뭐 어떤 하드웨어적인 것들 기계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리고 지금 제가 좀 계속 말씀드렸던 인공지능적인 뭐 소프트웨어적인 지능화라고 하겠습니다. 그 둘을 잘 컨바인을 해서 할 일이 아직 많아요. 컨바인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보는 것처럼 로봇이 이런 조금의 트레이닝 되었던 환경이 아닌 좀 달라지면은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는 무궁무진하게 많고, 그래서 저는 기계공학적인 백그라운드에 인공지능적인 연구를 해서 잘 컨바인을 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아직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챌린지가 많이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계공학과에 오셔서 함께 이런 것들을 한번 도전적으로 적극적으로 열의를 가지고 한번 같이 해결하는 데 동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서 저희 세미나 또는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